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시장이 0.5% 하락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가 조금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었죠. 대체적으로 이 PC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경계성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은 0.36%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일단 약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1월달 CPI라든가 PP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녁때에 PC 발표를 좀 앞두고 있죠. 이게 생각보다 높게 된다라면 이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경계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저녁 때의 흐름들이 일단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거나 흐름들을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PC를 좀 보게 되면 근원 PC 같은 경우는 이전치보다는 조금 개선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전날 0.2% 상승했는데 이번에는 0.4%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난달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다라면 일단 예상은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게 0.4를 넘어가지 않다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의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최고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만 보게 된다면 최고가예요. 지금 이제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격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우봉상으로 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목표치가 좀 도달을 했어요. 경고점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목표치를 채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박스권의 흐름들이 보이고 난 이후에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 17,000포인트 가까이는 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한 16,800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숨고르기가 좀 나오는 게 시장에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엔비디아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큰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테슬라도 약한 모습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반등이 나와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흐름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일단은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한국 시장으로 좀 보게 되면 한국 시장도 이 전고점 자리대를 돌파 시도가 좀 나왔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넘어가는 그런 구간대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자리대가 일단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추세의 상단 자리대까지는 일단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 적어도 275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일단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100포인트 정도가 좀 되겠죠? 일단 조정을 받는다라면 2500대 중반짜리 때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좀 드렸는데 일단은
시장은 꾸역꾸역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선물 자체적으로 좀 보더라도 요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죠. 이 자리대도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 자리대를 넘어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아마 요 추세 때도 한 번쯤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요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365포인트 자리대가, 즉 전고점 자리대가 일단 저항 자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폭보다 뭐 조정을 받을 폭, 뭐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좀 봐야 되겠죠. 일단 21선이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355포인트를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이 자리대를 깼다가도 바로바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요번에는 이제 2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만약에 21선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 하락 N자역으로 좀 밀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6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61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로만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죠. 선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단기에 너무 많은 금액들이 일단 들어와 줬어요. 긍정적이긴 하지만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찝찝한 부분들을 보면 환율이에요. 보통 이 환율이 어, 좀 워낙 강세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 6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주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게 좀 찝찝해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게 된다면 워낙 강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조금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대 1340원 자리대를 다시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다시 이 하방으로 21선이 하방을 머리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이 21선 자리대인 1330원을 깨고 내려가는지 그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아랫방향으로 만약에 지수가 환율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면 지수는 조금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외국인 쪽의 수급과 환율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이 지수가 변동성이 조금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종목 간에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할 매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죠. 분할 매수가 좀 필요한 상황들이고,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있어서의 큰 틀을 보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또 하나 밸류업이 있어요. 밸류업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이외의 섹터를 좀 보게 되면 여기에 방산이 좀 들어가죠. 방산 같은 경우도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일단 방산 쪽은 추세적인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은 추세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고,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6일 날 발표가 됐었죠. 26일 날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었는데 어제 강했던 모습들을 보여줬던 건, 건드려 꼭 건드림이 나와줘야 될 것들이 일단 나와줬어요. 일단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열심히 안 하면 뭐 폐지를 시키겠다, 퇴출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이 부분들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 밸류업도 일단은 옥석을 좀 가려서 할 필요성이 있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하는 거는,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일단 되어 있는 차트의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의 상승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렸었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저항자리 때죠. 저항자리 때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일단 나왔던 얘기들은 액면 분할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왔어요.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부분들이죠. 일단 공통적인 부분들을 찾아보면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모두 전략 후강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2차 전지도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올라갔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많이 빠져서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상저하고의 모습들을 보인다라면 이들 종목군들도,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도 올라가지 못할 법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럼 결국은 만약에 이 두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된다라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주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다라면 2차 전지를 선택하는 게 낫고, 난 단기에 빠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병행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병행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군들 간에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24년도에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비교적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3년도보다 24년도의 실적이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 그런 쪽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수급 개선주들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 다 직장인 투자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분할로 좀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눌림목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모습들을 아마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런 식의 종목군들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동반되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가격이, 거래량이 쫙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춰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린 시점이 아마 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요 시기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아마 요 언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거래량이 잡혀 있고 상승을 했다가
밀리는, 거래량 없이 밀리는 그런 종목분들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괜찮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왔을 때 매수했던 부분들을 차익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좀 제일 잘 먹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분들을 막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시장을 좀 대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일이죠. 마지막 거래일인데 다른 월봉상을 좀 보게 되면 장대 양봉이 좀 그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쪽 같은 경우도 좀 보더라도 일단 지난달에 음봉을 감싸주는 양봉의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3월 시장도 좀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변동성이 좀 종목 간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분들 위주로 좀 보자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밸류업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가려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삼성 쪽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삼성물산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뭐 SK 쪽, 그 다음에 LG 쪽 이런 쪽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수 쪽을 좀 보게 되면 롯데 뭐이 정도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게 된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뭐 금융 쪽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금융 쪽은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겠고요. 한다라면 차라리 유틸리티 쪽 유틸리티 공기업이죠 공기업 이쪽으로 좀 조정 시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요거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런 쪽 밸류업을 한다라면 단기적인 시작보다는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되 중장기로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2월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잘 대응하시고 3월달 시장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